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8개월쯤 전에 남편의 엉망진창 생활 때문에 이혼했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벌써 반년도 더 됐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러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남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딴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먼저 큰소리친 놈이에요. 결혼 전 인사를 갔을 때 시누이와 시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누나가 남편 대학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줬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말수도 적고 좀처럼 나서지 않는 분이었어요. 건물 보수공사를 했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현역에서 일을 한다고 했고요. 저희 집은 아빠가 법대 교수를 하시다가 퇴직하셨고 엄마는 꽤 큰 기업에 임원을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오빠가 현역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빠는 자기가 변호사인 걸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주변 지인들한테 하도 상담 많이 받고 뭐 해결해달라는 억지 부탁도 꽤 있어서 차차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사돈지간이 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성향이 어떤지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잖아. 알았어. 그럼 오빠는 그냥 회사 다닌다고 할게. 오빠가 안 내킨다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당시 오빠는 일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일들이 많아서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덩달아 아빠가 법대 교수였다는 것도 말 안 하고 그냥 사회과학대 교수라고만 했죠. 신우는 큰 전통시장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대학 교수였다는 말을 듣고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런가 교수님이셨다니 괜히 좋구나. 올케도 무슨 학원 한다며? 네, 저는 음대 나와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체인으로 만들어서 경기도에도 2군데 있고요. 코로나다 뭐다 어수선한 시기에도 저희 학원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데요. 연습실이 없는 입시생들한테 연습실을 빌려주기도 했고 코로나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시키던 공부를 안 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아주 타격이 없었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원생들이 줄지 않고 꾸준히 늘어갔어요. 다른 지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세상에,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야무지게 사업할 생각을 했니? 올케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새 나오는 아파트도 있다며? 어쩜 그래? 젊은 사람들 돈 쓸 생각만 하지 모으는 거 잘 못하는데 올케 같은 사람이 우리 동생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다. 그렇게 신우는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고 제가 혼수며 신혼 전세금도 원하는 대로 해주니 저를 완전 복덩이라며 여기저기 자랑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정말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뭐랄까 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잘 웃고 재미있는 말도 잘하고 씩씩했죠. 어쩌면 학원을 운영하느라 저도 모르게 지쳐있는 제게 남편은 삶에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좋아하면서 신뢰까지 했던 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연봉이 제가 버는 것보다 적긴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취직하기 위해 공부하며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사회생활 시작한 것도 늦었으니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아무튼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반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은 걸 해도 괜찮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결혼 초부터 남편은 돈 문제로 쩔쩔맸어요. 내가 차마 말을 못했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돈이 어딨어. 결혼 준비 대부분 자기가 했다고 해도 내가 돈 안 쓴 건 아니잖아. 근데 사실 나 대출받은 게 꽤 있거든.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이야 아직 기한이 남아있으니까 괜찮은데 대출받은 것 때문에 걱정이야. 이게 내가 돈 한 푼 없이 사회생활 시작하려다 보니까 생긴 건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차라리 이렇게 터놓고 말하는 게 낫지. 혹시라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했으면 그게 더 싫었을 것 같아. 내가 대출금을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기 마이너스 통장도 안 쓸 수 있게 노력 좀 해주면 좋겠다. 정말이야? 세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마누라 하나는 기똥차게 잘 얻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신우한테까지 했는지 신우는 그날 저녁 반찬을 잔뜩 만들어 와서는 제 손을 잡고 무척이나 고마워했어요. 진짜 요새 세상에 다시 없을 와이프다. 우리 진수 대출금까지 갚아주고 이거 완전 큰 짐을 덜어준 거잖아. 나이 차이 한참 나는 동생이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 굴뚝 같았는데 우리도 빠듯해서 안타깝기만 했거든. 근데 이렇게 시집 오자마자 큰 문제부터 해결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사실 아빠는 진수가 대출 있는 거 모르시거든. 아빠 형편도 그런 거 갚아주지도 못하고. 아무튼 올케, 내가 앞으로 올케 건강은 책임질게. 내가 이래봬도 약재상 하도 오래 해서 보약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잘 알거든. 내가 최고 좋은 걸로만 골라서 우리 올케 사시사철 보약 다 챙겨줄게. 아우, 안 그러셔도 돼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진수 씨가 저한테 잘하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사실 진수 씨가 형님한테 말씀드릴 줄은 몰랐어요. 아우, 말을 안 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거는 100번이라도 말해서 우리 올케 칭찬받게 해야지. 아니, 근데 우리 올케는 어쩌면 이렇게 수단이 좋아? 돈 모으는 비법이라도 있어? 아니, 아무리 학원을 하고 사업을 해도 껍데기만 화려하고 실속 없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 제가 원래 투자 같은 데도 관심이 많고 뭐 모으는 걸 좋아해요. 그게 돈을 모으면 이자도 붙고 잘 투자하면 저한테 큰 돈을 갖다 주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맞아. 그것도 다 자기 적성에 맞아야 불리는 거야. 올케는 돈 모으는 게 딱 적성인가 보다. 그날 신우가 껍데기만 화려하고 칠속 없는 사람들 많다는 말을 했는데 결혼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저는 시댁이 바로 그런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선 신우는 누가 봐도 전통시장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약재상을 한다고 해서 일꾼 같아 보여야 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직업에 맞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약재에 대해 공부도 해야 하니 지적이거나 단정해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화려하고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 강남 한복판에서 마주칠 것 같은 사모님처럼 보였어요. 저희 엄마가 대기업 임원까지 했어도 한 번도 그렇게 차려입은 적이 없는데 신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청담동 며느리라고 막연히 생각하기 쉬워 보였죠. 대충 어떤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가만 보니 시댁은 시아버지만 뼈가 빠지게 일하지 신우 약재상도 그다지 잘 되는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그렇게까지 돈을 쓸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펑펑 쓰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도 꽤나 사치품 사는 걸 좋아했고 명품 브랜드에서 신상이 나오면 꼭 사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할 때에는 그저 세련됐고 유행 잘하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거는 거의 명품 신상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명품 브랜드에서 신상 향수를 소개하는 자리에 초대장을 받았다며 같이 가자고 하도 조르길래 갔는데 저는 그날 정말 남편 때문에 창피해서 죽을 뻔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명품 브랜드를 두르고 갔거든요. 아무리 그 브랜드 행사라지만 대체 일반인 누가 그러고 가나요? 그 브랜드 제품 한 개 정도 걸치거나 손에 들 수는 있어도 인간 브랜드처럼 하고 가면 너무 졸부 같고 사람들도 비웃을 게 뻔하잖아요. 자기야, 제발 가방 하나만 들고 가든지 아니면 구두만 신고 가. 이거는 진짜 아니야. 아니 그리고 언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게 대체 다 얼마냐고. 이게 자기 월급으로 감당이 돼? 다 살만하니까 샀지. 세희 너 우리 서로의 취미에 돈 쓰는 건 터치하지 말자고 내가 결혼 전에 말했잖아. 근데 이러는 건 우리 약속 깨는 거야. 아니 나는 취미가 이런 건 줄은 정말 몰랐지. 근데 정말 이렇게 차리고 갈 거야?
내가 얼마나 자기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또 이런 걸 다 살 여력이 되는지 보여줘야 VIP 대접을 할 거 아니겠어? 그럴 리가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속으로 비웃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희, 너도 여기 브랜드 가방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남편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어떻게 거기 브랜드 거 하나를 안 걸치고 갈 수 있냐?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도 않고. 자기 혼자 갔다 오든지 해. 난 집에 있을래. 안 돼. 나 자기 차로 가고 싶단 말이야. 자기 차가 좋은 거잖아. 이렇게 입고 내 그 후진차 어떻게 타고 가? 아니, 그 차가 후졌으면 대체 뭐가 좋은 차야? 차 뽑은 지 오래된 거잖아. 그럼 자기가 운전해. 차키 빌려줄게. 그게 나 면허 정지 80일 먹었어. 초과속으로. 뭐? 그럼 차가 잘 안 나가서 안 타고 다녔다는 건 거짓말인 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내가 그때 정말 급했거든. 아니, 무슨 운전을 얼마나 과속을 하면 80일이나 정지를 먹어? 대체 자기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야?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해? 뭐야, 운전 정지 좀 먹었다고 사람 일도 못하는 팔푼이 취급하는 거야? 와, 완전 너 되게 웃긴다. 야, 너 돈 좀 있고 차 좋은 거 탄다고 지금 내 앞에서 생색내는 거지? 진짜 치사하게. 이게 어디가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는 자세냐? 진짜 좋은 행사 가는데 기분 더럽게 하네. 뭐? 기분이 더러워? 지금 말 다 했어? 저희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한 이후로 사사건건 의견이 맞지 않아 늘 싸우게 되었어요. 대부분은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낭비벽 때문이었죠. 대체 월급 받는 게 얼마인데 또 명품 신상을 이렇게 사들여. 지난번에도 월급 다 카드값으로 나갔다고 생활비 통장에 안 넣었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산다고? 야, 네가 나보다 더 버니까 생활비 정도는 네가 몇 달쯤 낼 수도 있지. 신상이란 게 뭔데? 나왔을 때 딱 사지 않으면 점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나는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야. 너처럼 주식이나 벤처기업 투자만 투자인 줄 알아? 그리고 너 가만 보면 내 대출금 갚아줬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구는 것 같아서 나 되게 기분 더럽거든? 앞으로 이런 말은 조심 좀 하자. 내가 분명히 그랬다. 서로의 취미생활은 터치하지 말자고. 존중하자고. 사실 저는 취미생활이라고 해봤자 운동을 하는 게 다였고, 그게 아니면 독서하느라 책을 사 모으는 게 제일 돈이 많이 나가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명품 신상 모으기는 진짜 선을 넘는 취미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때는 정말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남편이 도박을 하는 현장에 붙잡혔다는 전화였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남편은 처음 잡힌 데다가 주동 세력이 아니라고 금방 훈방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날 일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침 6시에 경찰서에서 나와서 근처 식당에서 국밥 먹는 남편은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야, 이게 다냐? 수육 좀 시켜봐. 이모, 여기 수육 한 접시요. 와, 최진수 진짜 대단하다. 경찰서까지 갔다 오고서 밥도 잘 먹고 수육까지? 그게 다 넘어가? 별일 없이 나왔는데 밥 못 먹을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죄 지었어? 죄 지었지, 도박한 죄.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아? 난 정말 살면서 도박장에 붙잡힌 사람 처음 봐. 그게 내 남편이라니.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여기 이러고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어. 나한테 미안하긴 해. 내가 어쩌다 판통 큰 고스톱 좀 쳤다고 너한테 미안하기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식당에서 도박 같은 말로 큰 소리로 하고 너 남편의 위신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히려 당당하게 굳은 남편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 편이 되어 남편을 꾸짖은 건 신우였어요. 신우는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는 남편을 털이개로 사정없이 때리면서 혼을 냈어요. 이 미친놈아, 너 정신 안 차려? 어떻게 신혼 초부터 네 마누라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너 어쩌다가 도박 같은 걸 할 생각을 한 거야? 어? 너 진짜 이럴래? 네가 이러면 누가 욕먹겠어? 너 고등학교 때부터 뒷바라지한 나만 욕먹는다고 이 철없는 거 사. 아, 아파. 누나, 나도 거기가 그런 도박판인지 모르고 왔다고.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경찰도 봐줬잖아. 나도 이제 그런데 안 갈 거야. 내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화부터 내면 어떡해? 뭘 잘했다고 대들긴. 너 네 와이프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못해? 네 성격에 분명히 더 큰 소리 쳐대고 했겠지. 올케, 얘가 원래 자기가 미안하면 더 아닌 척하고 큰 소리 치는 애야. 올케한테도 그랬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뭐 형님이 하신 일도 아닌데 저한테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엄마 대신이고 이놈 보호자라면 보호자인데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 대신 굽실거리는 신우가 안 돼서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날 저녁은 신우가 사준 밥을 셋이서 먹었어요. 철없는 남편 때문에 애쓰는 신우가 안 돼서 저는 다음날 신우에게 꽤 많은 용돈을 보냈어요. 아니 올케, 이게 다 뭐야? 무슨 날도 하는데 돈을 보냈어? 형님, 마음 써주신 거 감사해서요. 형님도 마음이 말이 아닐 텐데 저까지 신경 쓰시느라 힘드셨을 테고요. 맛있는 거라도 사드세요. 아, 진짜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진수는 이런 복덩이 속을 썩이니 나도 너무 답답하다. 그래도 올케, 우리 진수 괜찮은 애잖아. 올케도 알지? 네,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결혼했죠. 그래, 지금 좀 진수가 엇나가도 참고 봐줘. 저 녀석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물론 저도 그러기를 바랐지만 갈수록 알게 되는 남편의 생활 습관은 저를 화가 나고 지치게 만들 뿐이었어요. 도박 때문에 걸려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남편은 이제 골프에 맛이 들려서 최고급 골프채부터 시작해 온갖 골프용품을 비싼 걸로만 사들였고 주말마다 골프를 친다며 1박씩 하고 들어왔어요. 마치 면허 정지가 풀리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더니 차를 바꾸겠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 다 구색을 맞췄는데 차가 문제라니까. 내 차 외제차이긴 하지만 오래됐잖아. 요새 신차 좋은 거 나왔던데 그걸로 바꾸게 돈 좀 보태줘. 내가 볼 땐 지금 진수 씨가 산 골프용품들도 카드로 감당이 될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차까지 산다고? 안 돼. 난 그런 돈은 못 줘. 아 진짜 내가 거지꼴로 다녀도 좋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하고 가야 되는 데라면 내 사정이 나아진 다음에 가는 게 맞지. 그리고 이거 진수 씨 취미생활 맞지? 그 취미생활에 터치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거 서로 선 넘지 말자고 하는 말도 되는 거지. 진수 씨 취미생활에 내 돈까지 들어야 돼? 지금 생활비도 거의 내가 내고 있잖아. 난 못해. 그 일로 저와 남편은 완전히 틀어졌고 남편은 허구한 날 제가 마음은 안 준다는 핑계로 늦게 돌아왔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서 자기라는 말도 더는 나오지 않았고요. 딱딱하게 진수 씨라고 부르거나 화가 나면 야, 너라는 말도 막 해댔어요. 결국 저와 남편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저는 남편과 같은 방에 있는 것도 싫어서 각방을 쓰게 됐어요. 어찌어찌 시간은 흘러 결혼하고 1년이 가까워질 때였어요. 그 즈음에 시댁에 가서 신우를 볼 때마다 신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근심이 가득한 건지 연신 한숨을 쉬었고요.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악재상이 큰 한의원하고 계약 맺어서 잘 되길래 내가 좀 욕심을 내서 가게를 늘렸거든. 근데 그 한의원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지 뭐니. 우리 가게 늘리고 리모델링 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거기에 우리 집 좀 넓은 데로 이사했거든. 거기에 대출받은 것도 있으니 진짜 눈앞이 캄캄하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야 좋을지. 우리 남편 일하는 데에서 가까운 아파트 구한 건데. 신우는 아이 없이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무슨 건축공사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신우가 버는 돈으로는 그게 다 감당이 안 된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리모델링 한 돈이라도 빠질 때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니 돈 얘기할 때가 있어야지. 그건 법적으로 구제가 안 되나요? 계약 위반 같은 거요.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취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었어.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니 한의원 편한 대로 해줬거든. 그게 이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이 바닥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인데 이런 일로 큰 병원하고 척지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리모델링한 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요? 아, 꽤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최소 1억 5천만 있으면 어떻게든 숨통은 트일 것 같다. 그렇게나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역가게 나가는 거 계약해서 넓혔잖아. 거기 세도 다 내야 되니 정말 등골이 휜다 휘어. 내가 이 나이에 돈 때문에 이렇게 동동거릴 줄 알았냐고. 이사까지 가는 바람에 거기 대출금도 다달이 갚아야 하고 말이야. 형님, 그럼 제가 리모델링비 빌려드리면 혹시 갚으실 계획은 있으세요? 그렇게 해줄래?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그이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떼서 갚도록 할게.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우리 아파트 보증금도 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럼 저랑 내일 은행에서 만나요. 저 큰돈은 그냥 붙여주지 않거든요. 그때 오늘 하신 말씀 다시 해주실 수 있죠? 물론이지. 되다 마다. 정말 그 돈 주는 거야? 아, 정말 너무 고마워. 저는 그때 손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어려운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은행에서 만나 다시 신우가 했던 말을 확인받고 돈을 찾아서 은행원이 보는 앞에서 건넸어요. 신우는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말하며 눈물까지 보였고요. 그날은 저희 부부 준다고 전복에 닭에 문어까지 사들고 와서 저희 집에서 해산물 삼계탕까지 끓여주더라고요. 진수 너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세상에 이런 와이프 또 없다. 너 정말 네 안사람한테 잘해야 돼. 알았으니까 빨리 먹고 가기나 해. 아, 이놈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지? 그렇게 신우이는 남편 등짝 한 대 3개 때리며 저한테 눈짓을 하며 자기가 남편 잘 잡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다고 잡힐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주말마다 외박을 했고 평일에도 집에 오면 저랑 말 한마디 안 하고 맥주랑 안주를 챙겨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어요. 씀씀이는 여전히 해펐는데 신상 명품 중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건 몇 번 쓰다가 중고 거래에 내놓아서 용돈을 마련하더라고요. 정말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지 답답하기도 했는데 더는 남편을 두고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남편은 뭐가 바빴는지 집에 오자마자 거실에서 옷을 벗고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제가 먹을 저녁을 챙기고 있었고요. 근데 남편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서 문자 뜨는 게 보였어요. 정말 무심코 봤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죠. 하우스 확보했음. 완전 안정적임. 곧 주소 보낼 예정. 하우스라고 하면 도박판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이 사람이 아직도 도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스팸 문자인지 가늠이 되지를 않았는데 바로 문자가 또 오더라고요. 땡땡 모텔 405호 맨 마지막 방임. 이번 주 토요일 5시부터. 저는 그걸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이란 인간이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요. 어쩌면 골프채를 메고 나가서 도박을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시간과 장소를 기억해 두었고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오자마자 그제야 생각난 듯 얼른 휴대폰을 챙겨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제 부계정으로 남편 SNS를 전부 뒤졌고 골프클럽에서 유독 한 여자와 사진이 많이 찍힌 걸 봤어요. 여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남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들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셋이서만 골프클럽 아닌 데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게다가 여자는 남편하고 착 달라붙어 있는 사진도 꽤 있었어요. 아마 누구든 보면 그 여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느낄 정도였죠. 사실 적잖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저한테서 마음이 떴으니 그렇게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골프 친다는 핑계로 나가서 자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 남편의 문자에서 봤던 모텔에 시간 맞춰 가보았어요. 조금 일찍 가서 모텔 근처 카페 안에 숨어서 보고 있는데 남편이 사진에서 본 여자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사진 속에 있던 다른 남자도 들어가고요. 저는 모텔에 일단 방 하나 값을 지불하고 올라가서 그들이 있는 방 앞에서 귀를 대고
무슨 소리가 들리나 주의를 집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화투 용어들이 들렸고 똥 쌌다며 탄식하는 남편 목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0분도 채 안 돼서 지구대 경찰차가 오고 그 후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나와서 남편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연행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술을 하기 위해 저도 경찰서에 갔는데 마침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신우한테 아는 척을 하는데 어쩐지 분위기가 정 같지 않았어요. 신우는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저는 진술을 마쳤고 남편은 이미 전적이 있어서 좀 더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먼저 나왔는데요. 신우는 그런 저를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가 신고했다며? 참 세상에, 지 남편을 신고하는 옆에 내가 다 있어? 이건 끝장을 보겠다는 거지? 이혼해. 나도 너같이 매정한 놈게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우리 진수랑 갈라서라고. 형님, 이건 전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도박은 불법이라고요. 아무리 동생이어도 감쌀 걸 감싸야죠. 게다가 거기 있던 여자랑 보통 사이 아니던데요. 네, 저도 이혼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형님이 그동안 저한테 해주셨던 거랑 너무 다르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경화 말이냐? 그래, 경화가 그동안 진수한테 참 잘한 모양이더라. 걔가 투자회사 사장이란다. 네가 그렇게 골프 간다고 구박했는데 바로 거기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너처럼 학원 나부랭이나 하는 찌질한 일 아니고 경화는 진짜 사업가야. 그런 애가 내 동생 좋다고 나한테까지 얼마나 선물도 많이 하고 좋은 데서 밥도 많이 사줬는지 아니? 너 솔직히 우리한테 돈 좀 해줬다고 얼마나 유세 떨었어? 나한테 밥 한 번을 제대로 사봤어. 나를 신우 대접해봤어. 나 진짜 너한테 할 말 많은 거 그래도 동생 대출금 갚아주면서 산다고 참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도 없겠다. 이혼해. 너보다 잘난 여자랑 살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네 꼬라지를 보니? 저는 얄팍한 신우를 보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절로 어금니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형님 이런 분이었군요. 그걸 몰랐던 제가 어리석었네요. 저도 더는 이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해드렸던 1억 5천 지금 받아야겠어요. 그러자 신우는 깔깔거리며 폭소를 터뜨리더니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바보니? 우리가 각서를 썼어. 사용증을 썼어. 아무것도 남긴 게 없잖아. 게다가 너 그 돈 계좌이체도 아니고 나한테 돈 찾아서 그 자리에서 줬어. 그거 보면서 내가 너 바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바보 맞네. 어디 그 돈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어디 한번 해보죠. 저는 그 길로 오빠가 있는 로펌에 찾아갔고 남편이 도박하고 여자랑 바람난 것과 지금 그 일로 경찰서에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오빠 핸드폰으로 보냈죠. 바로 제가 은행에서 신우한테 돈을 줄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줄 거고 변제 능력이 없어지면 집 보증금을 빼서 준다고 했다는 말이 녹음된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순진하다 하더라도 그런 돈을 아무 증거 없이 빌려줬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신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오빠는 완전 열이 받아서 로펌 동료 변호사 중 제일 승률 높은 사람한테 제 이혼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맡겼어요. 그래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동안은 꿈쩍도 안 하더군요. 하지만 변호사가 증거가 있고 또 제 오빠가 같은 동료 변호사라는 말을 듣더니 두 사람은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올케, 그동안 잘 지냈어? 어째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디 아파? 이래서 사람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야. 세희야, 나 그동안 너 많이 보고 싶었다. 둘 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찾아온 용건이나 말해요. 제가 아주 차갑게 말을 잘라버리자 둘은 잠시 머뭇대더군요. 그러더니 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올케, 오빠가 변호사였어? 그런 말 없었잖아. 세상에,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뭐요? 사람 잘못 건드렸다 그건가요? 에이, 세희야, 뭘 그렇게 말을 해. 사실 우리가 실수를 했지.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 여자 꼬임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올케.
그년이 투자회사 사장이란 거 다 뻥이었다더라. 그년 우리 진수 돈 홀랑이 먹고 올케가 나한테 해준 돈까지 다 들고 잠적해버렸어. 경찰서에서 자기는 그냥 진수 따라간 거라고 울고불고 했고, 경찰도 예전에 그 여자가 도박했다는 흔적이 없어서 풀어줬다는데 그 길로 사라져버린 거야. 가만, 그러니까 제가 빌려준 1억 5천을 그 여자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년이 자기가 아는 회사에 투자하면 바로 배로 불릴 수 있다잖아. 내가 그 돈 받아서 올케 돈 갚으려고 했던 건데. 아니, 그리고 언제 다 그런 증거는 챙겼어? 대체 올케가 나한테 돈 줬다는 증거가 뭐야? 참나, 이 아줌마 지금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 은행에 있던 은행 직원들이 다 증인이잖아요. 은행 CCTV에도 찍혔고요. 그리고 그날 아줌마가 나한테 말하는 거 다 녹음했거든요. 설마 하니 제가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만 보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리석으니 그런 여자한테도 당하는 거라고요. 이제 법정에서 볼 일만 남았으니 더는 사적으로 안 봤으면 하네요. 돌아들 가세요. 올케 왜 이래? 내가 왜 아줌마야? 올케 형님이지. 자꾸 헛소리하면 저 다시 경찰 불러요? 아니면 우리 오빠 부를까요? 저 말 안 한 게 아직 또 있는데요. 우리 아빠도 사실은 법대에서 교수하셨거든요. 법 쪽에 인맥이 얼마나 많은지 더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 가세요. 그러자 신우와 남편은 정말 두 손을 비비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올케, 제발. 나 이번에 그 돈도 날렸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돈 물어주게 되면 이혼당해. 우리 남편 더는 나 안 봐준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올케. 나한테 잘해주던 올케한테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네. 웃기시네. 처음부터 벗겨먹을 작정하고 잘해주는 척 한 거면서 사람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야, 최진수, 너 당장 네 누나 데리고 내 앞에서 안 사라져? 안 그러면 또다시 유치장신세 질 줄 알아? 세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빌게. 한 번만 봐줘. 우리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너 나 많이 좋아했잖아. 사랑한다고 무조건 결혼하겠다고 그랬었잖아. 응?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그랬지. 그랬던 과거의 나를 정말 후드려 패고 싶은 심정이야. 너랑 니네 집안은 내 인생에서 흑역사라고. 그래도 두 사람은 진상처럼 제 학원 사무실에 엉겨붙어서 나갈 생각을 안 했고 결국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와서 두 사람을 끌어냈어요. 신우는 끌려나가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죠. 아, 내가 적어도 오빠가 변호사인 것만 진작에 알았어도 저것이 지 아빠도 법조계 사람인 걸 끝까지 숨겨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 말만 봐도 신우나 남편이나 어떻게든 저를 속여서 평생 돈 뜯어먹을 작정이었던 게 분명했죠. 저는 그 후 이혼 소송과 신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이겼고 두 사람은 큰 빚만 남기고 저와 완전 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연을 보낼 만큼 시간이 흘렀네요. 솔직히 소송 진행하면서도 제가 너무 바보 같고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복장이 터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제게는 건실하신 부모님과 오빠도 있고 저도 제일 잘하고 있으니 그것만도 다행 아닌가 싶어요. 저에게 남은 숙제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거겠죠. 이 모든 걸 완전히 잊고 정말 홀가분한 기분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의 사연을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